항상 투자하실 때 중요한 거는 이제 좋은 기업의 주식을 내가 갖고 있느냐 아니냐 하는 부분이 중요한 거지. 금리가 어떻고 경기가 어떻고 이런 거는 사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고 경기가 나빠지고 이런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실제로 이 출액 영업이익이 늘어난 걸 보라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장안에 각종 화제를 몰고 다니고 있는 빠떼레 씨 금융 박순희 이사입니다. 예. 네. 또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이게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히 아닙니다. 말씀드립니다. 예. 네, 그러면 이사님 또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 요즘에 막 은행 위기다 뭐다 하면서 많은 분들이 또 주식 투자를 꺼리고 불안하게 여기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예. 요즘 시장 분위기 좀 어떻게 보세요? 뭐 시장 분위기는 안 보죠. 안 보세요? 예. 그런 거 사실 볼 필요가 없고요. 예. 그거 이제 작년 한 10월 달에 그때 2100 갔을 때 그때가 이제 되게 지금처럼 분위기가 좀 험악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주가도 연일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었고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이런 펀더멘탈하게까지 매크로 관련된 이제 이슈들이 되게 많이 이제 유튜브를 장악하고 있어갖고 그때 당시에 한번 보시면 9월 말일 겁니다. 9월 말 쪽에 보시면은 이제 2000포인트 깨지니까 그때 가서 사라. 이제 최악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막 그런 얘기들이 맞아요. 막 2배가 됐었어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지금 뭐 주식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사실은 이제 2차 전지 주식들은 그 이후에 뭐 거의 100% 이상 오르고 이게 엄청난 것 같아요, 진짜. 질비하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매크로라든지 금융 쪽 이슈 같은 이제 뭐 그 금리가 어떻고 뭐 성장률이 어떻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 갖고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피터 린치님 말씀이신데 사람들이 금리를 예측하려고 하는데요. 누군가 금리를 연속 3번 맞출 수 있다면 그는 억만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시경제에 14분을 쏟는다면 12분은 낭비한 셈입니다. 연준 의장도 못하는 금리 예측을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이제 피터 린치께서 말씀하셨고 실제로 지금 이제 대표적으로 그 3% 같은 프로가 이게 원래 이제 방송 시간을 좀 많이 늘려야 되다 보니까 뭐 최근에 한 1, 2월 달 뭐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 방송 중에 거의 한 70%, 80%는 다 금리 얘기예요. 금리가 어떻고 이제 뭐 그 매크로가 어떻고 맨날 그 얘기 하거든요. 근데 하나도 안 맞아요. 1월 달에 3%에서 이제 같은 사람이 아침에 뭐라고 얘기했었냐면은 이거 소프트 랜딩도 아니고 노 랜딩이다. 그다음에 금리는 아마 조만간에 떨어지게 될 거다. 그다음에 이게 경기가 지금 너무 좋아갖고 이제 2008년 같은 은행이 무너지고 뭐 이런 일들은 앞으로 영영 없을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불과 몇 달 지나가지 않아갖고 지금 CS 자빠지고 난리 난 거 아니에요? SVB 자빠지고 지금 난리 난 거 아닙니까? 그 이후에 금리도 계속해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높아져서 금리도 계속해서 올리고 있고 그다음에 뭐 지금은 뭐 노랜딩 이런 얘기는 못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1월 달에 3%에서 뭐 얘기한 그 거시 경제 예측 중에 지금 맞은 게 하나도 없어요. 왜 그걸 하고 보고 있습니까? 시간 낭비입니다. 다음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올해 코스피 고점이 1월 27일입니다. 2497포인트로 고점을 찍었고 보시듯이 크게 빠지진 않아요. 슬금슬금 이제 좀 빠지는, 한번 다시 오르고 빠지는, 한번 다시 오르고 뭐 그런 상황인데 일단 이제 1월 27일 날 기록했었던 고점은 지금 계속해서 넘지는 못하고 있고 이제 녹화하는 날 어제 기준, 그러니까 목요일 기준으로 해서 2434.94포인트니까 뭐 2497 대비해서 뭐 크게 빠진 건 또 아닙니다. 그런데 어찌든 간에 좀 약보합 정도로 지수는 볼 수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에코프로는 1월 27일에 12만 5천 원에서 시작해서 43만 3,500원까지 플러스 247%가 올랐습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지수 말라고 예측하고 있습니까? 금리 올라가든 내려가든 무슨 관계 있습니까? 이거 사서 갖고 있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피터 린치께서 하신 말씀이 좋은 주식을, 당신이 좋은 기업의 주식을 좋은 가격에 사서 갖고 있으면 금리라든지 경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하등의 문제가 될 게 없다.
라고 예전역에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항상 투자하실 때 중요한 거는 이제 좋은 기업의 주식을 내가 갖고 있느냐 아니냐 하는 부분이 중요한 거지. 금리가 어떻고 경기가 어떻고 이런 거는 사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고 경기가 나빠지고 이런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역류를 우리가 이제 만난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그 역류 속에서도 그 강물을 거슬러 힘차게 헤엄쳐 가는 연어 같은 그런 기업에 내가 이제 동행하고 있으면, 그러면은 아무리 심한 역류가 와서 순간적으로 조금 밀리는 듯하고 조금 쉬어가는 듯 하다가도 결국은 계속 거슬러 올라가서 산 꼭대기까지 가게 돼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이 중요한 거고, 거기에 신경을 많이 쓰시고 시간을 투자를 하셔야지, 이 시장 예측, 이제 증시 예측에는 너무 많은 시간 들이실 필요가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시 매크로 상황에서도 예. 2차 전지 주식들이 흐름이 매우 좋은데, 그것들을 이제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좋은 기업이고 지금 이제 실적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불경기라고 해서 모든 기업들이 다 실적이 나빠지는 건 아니에요. 이제 불경기라고 하더라도 특정 산업, 특정 기업은 오히려 그 불경기 속에서도 이익이 많이 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불경기여서 다른 업종의 주식들이 다 떨어질 때 이 회사는 뭐 한 해 뭐 200%, 300% 이렇게 성장한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나중에 주가를 보면은 경기가 안 좋고 종합지수가 떨어져도 그 주식은 올라 있거든요. 네. 저는 이제 뭐 옛날에 그런 사례들을 이제 그 증권 쪽에 있으면서 많이 봤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이제 2000년대 들어갔고 코스닥이 그때 완전 거품이 꺼지면서 이제 막 작살이 났었는데, 그때 제가 담당하고 있던 종목 중에서 이제 NC소프트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 회사가 그때 마침 이제 리니지를 발간을 해서 혹시 해보셨습니까? 네, 해보진 않았는데 PC방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때 2020년에 리니지가 완전 강풍이 불어갖고 그 PC방 가면은 이제 그 현관에 이제 리니지 입하 이래갖고 이제 막 거기 막 고등학생들 막 와가지고 막 하루 종일 막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코스닥이 그때 이제 그 이후로 뭐 4분의 1토막 날 동안에 NC소프트는 10배 올랐습니다. 아, 그래요? 예. 와, 그렇구나. 예. 그러니까 이거 신경 쓸 이유가 전혀 없는 거거든요. 네. 요거를 그래서 이제 에코프로가 이제 주가가 요새 좀 많이 올라갔고, 이제 각종 뭐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너무 단기간에 과하게 올랐다, 고평가다, 이거는 뭐 광란이다, 심지어는 이제 종교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 종교의 교주가 배터리 아저씨다. 그런 얘기도 하고 막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것만 보지 말고 실제로 이 에코프로의 매출액, 영업이익이 늘어난 걸 보라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이게 이제 2021년만 해도 1조 5,041억 원 매출에 영업이익이 864억이 났던 건데, 작년 한 해, 그러니까 2022년에 이게 엄청나게 성장해갖고 5조 6,403억 원의 매출에 영업이익이 5,882억이 났습니다. 네. 이게 영업이익이 플러스 580% 는 거잖아요. 아까 여기 보면은 주가는 247%밖에 안 올랐으니까 더 올라야 되네요. 더 올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더 올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와. 결국은 이게 이제 주가라는 거는 기업이익의 함수이기 때문에, 기업이익이 늘어나면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엇보다도 항상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보셔야 될 부분은 이제 내가 투자한 회사 아니면 내가 투자한 회사의 이익이 증가하고 있느냐, 줄어들고 있느냐. 증가하고 있다면 그 증가하는 폭은 얼마만큼이나 되냐. 그 다음에 그 증가하는 폭에 대해서 지금 시장의 평가는 적절한가. 이런 형태로 접근해서 투자를 하셔야 그게 제대로 된 투자지. 단순하게 그래프 그려갖고 이거 90도 각도인데 이거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뭐 거의 초딩급에 해당되는 얘기죠. 이게 지금 문제가,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이익이 엄청나게 늘었는데 22년에 엄청나게 실적이 증가했는데 23년 이후에는 더 엄청나게 증가한다는 사실이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네. 예.
에코프로가 이게 그 포항 에코프로 캠퍼스라는 이제 단지가 있는데 거기서 폐 배터리 재활용부터 양극재 완성품 생산까지 해서 이제 완성형 양극재 생태계를 구축한 게 에코프로가 국내에서 최초고 유일하거든요. 그 부지가 지금 10만 평이 있는데 거기다가 6만 평 더 공사를 해갖고 2022년까지 1조 5천억 투자해서 그 이제 비용 들여갖고 그 공장 지었던 게 작년에 완공이 돼서 거기서 매출을 하고 이익이 빵빵 나오면서 주가가 지금 날아간 거고요. 올해 또 1조 7천억을 추가로 투자해서 또 이게 캐파를 더 늘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3조 2천억이 이제 총 투자되는 건데 그래서 추가적인 공장 설립해야 되고 뭐 이렇게 되면은 매출도 더 늘어날 거고 영업이익도 더 늘어날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단순하게 이제 에코프로 하면은 이제 에코프로 BM을 갖고 있는 이제 지주사 이렇게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공부가 부족해서 그래요. 대한민국의 증권사들이 단체로 게을러 쳐 빠져서 그렇습니다. 그 부분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도 나와 있지만 영업이익이 616% 증가한 6,189억으로 집계됐는데 에코프로 BM이 이제 영업이익이 이 중에서 3,825억을 차지하니까 그럼 나머지 부분이 있을 거잖아요. 네. 에코프로 BM이 아닌 쪽에서 나온 영업이익이 차지한 영업이익이 대략 이제 2,300억, 400억 정도 되고 그게 비중이 벌써 38%가 된다는 거거든요. 네. 이 38%의 영업이익이 어디서 나왔냐 하면은 이제 그 탄산 리튬을 갖고 와서 수산 리튬으로 컨버전하는 이제 전환해서 전기차 쪽으로 이제 들어가는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라는 자회사. 그 다음에 이제 전구체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전구체가 이제 양극재 만들기 전 과정인데, 전 과정의 물질인데, 지금 이제 그 전구체 부분이 중국에 지금 우리가 거의 한 90% 이상 의존하고 있는 상태여갖고, 그거 국산화가 되게 지금 중요해요. 특히 이제 IRA 때문에 그게 한국에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가 되는데, 그거를 가장 먼저 시작해서 지금 제대로 공장을 만들어갖고 생산해서 물건이 나오는 회사가 이 에코프로 산하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라는 그 회사가 지금 이제 5만 톤 캐파를 갖고 거기서 생산하면서 이익이 팍팍 늘어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새만금 쪽에 그 GM이라는 이제 거린메이라는 중국의 전구체 잘하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 회사하고 이제 또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 갖고 SK 그다음에 에코프로 GM 이렇게 3자 연합으로 된 이제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서 거기서 지금 내년 연말에 또 5만 톤 추가된다는 거거든요. 네. 전구체가. 그러니까 지금도 되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더더욱 빠르게 성장할 회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PR 계산해 보면은 대략 15배가 채 안 되거든요. 그래요? 예. 와. 이거를 보고 비싸다고 얘기하니까. 와, 그렇구나. 100까지 가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지금 한 5배 올랐거든요. 네. 그 전에 5배 오르기 전에는 이게 PR이 3배였다는 얘기입니다. 3배짜리가 왜 여의도에서 이제 이게 정치에 존재할 수 있었냐면 지금 우리나라 증권 회사들이 단체로 게을러 빠졌고 그 다음에 심각한 사심과 편견에 빠져갖고 지들이 산 주식만 이렇게 막 그 밀어 올리려고 하고 자기들이 많이 갖고 있는 주식은 겉들도 보지도 않고 그래서 원래 이제 증권회사에서 하는 일이 우량한 회사가 저평가되는 걸 발굴해서 개인들한테 소개시켜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그동안 지난 1년 동안 안 했다는 겁니다. 단체로 직무유기했던 거고 그런 식으로 자꾸 하니까 그 반대로 이제 이런 진실들 사실들을 제대로 얘기를 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돈 벌 수 있게 해주는 배터리 IC가 인기가 나날이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니들이 반성하고 부끄러워하고 나도 저 배터리 IC를 이제 본받고 쫓아갈 수 있게 더 노력해야지라고 생각해야지. 그거를 저 배터리 IC 저 재수없는 새끼 교주 같네. 이런 식으로 얘기해가 되겠냐고요. 정신 차리세요 진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